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우디가 브릭스와 근본이 통화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사우디는 브릭스와 그리고 근본위제의 기초를 둔 브릭스 공통결제화폐 여기에 참여할 의사를 강력하게 비쳤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물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의 승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터키 이슈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가스관입니다. 터키는 정말 천혜의 요충지입니다. 교통, 무역, 그리고 특히 에너지 흐름이죠. 에너지 가스관 관련된 겁니다. 흑해 밑에 현재 이런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노스트림2가 파괴되기 이전, 8년 전입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14년 당시 오바마 정권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을 하자 이 러시아를 괴롭히기 위해서 터키 스트림 파이프라인 파괴 계획을 꾸몄습니다. 은밀하게 가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고 터키 정부를 설득해서 이것을 아예 이제 막는 거죠. 그 경우 러시아로부터 흑해 바다를 거쳐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 가스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에르도안은 이 미들 핑거를 날렸습니다. 중간 손가락을 날렸다는 거죠. 이 터키는 그런데 개입하지 않는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는 터키의 에르도안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죠. 그리고 쿠데타 모의도 하게 됩니다. 역시 터키는 중요한 이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미국 역시 이제 터키를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는데 터키 역시 강력한 민족주의로 이제 서구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이 현재 해양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여러 가지 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스만 투르크는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 많은 섬을 사실상 그리스에 다 뺏겼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가 갈리죠. 터키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사실 터키 단독으로는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저지하고 있고 터키가 만약에 이 그리스를 공격한다면 미국이 터키를 공격할 것이다. 미국 역시 이것을 천명을 했고 터키 역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만약 터키가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그리스에 취한다. 그때는 비로소 이 미국과 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터키와 미군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중국과 러시아는 터키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터키에서 이렇게 이제 쫓겨나가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 터키는 나토에서 분리가 되고 이것은 엄청난 이 지정학적인 여파를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 다국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이 서구 사람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터키를 또 그런 식으로 이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는 미국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터키 이 에르도안 여전히 뱀 같은 플레이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친러 측 분들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터키 시리아 내전 때 터키가 미국과 카타르의 편을 들면서 이 시리아를 파괴하는데 큰 일조를 하고 그리고 이 시리아 정부군이 이 반군을 거의 괴멸시킬 그 지점에서 터키군이 들어와서 터키군들은 IS, 알카에다 그리고 쿠르드족을 대항한다 이런 명분을 꺼내들고 들어왔지만 사실상 알카에다, IS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터키는 여러 가지로 이제 뱀 같은 행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터키에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카스피해를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불가리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2014년에 이미 있었던 사우스트림, 오바마가 2014년에 이것을 폐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에르도안이 이제 미들핑거를 날렸습니다. 어쨌든 이 노스트림은 파괴를 했는데 이 사우스트림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중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파이프라인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노스트림은 이미 파괴됐고 사우스트림만 막으면은 이 러시아 가스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이것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이 통행료를 수수료를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리고 벨라루스를 거쳐서 폴란드로 가는 것, 이것은 여전히 막았다 풀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우디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간간히 올라왔는데 사우디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조인하겠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굉장히 놀라운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수개월 동안 브릭스 국가들과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릭스에 조인하고 브릭스가 만들려고 하는 공통화폐, 현재까지는 금본위제 화폐라고 합니다. 이 금본위제 화폐에 조인할 그럴 의사가 있다.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브릭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중동 지역의 걸프만 연안의 산유국들,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그리고 쿠웨이트 이런 국가들 역시 조인하게 될 겁니다. 카타르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카타르는 이 걸프만 연안 국가들 중에서 사실상 이 미국의 퍼핏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사이즈는 작지만은 미국이 일종의 알을 박아두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타르를 제외하고 나머지 걸프만 연안 국가들은 이 브릭스에 함께 조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 산유국들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동 지역 국가 그리고 이 러시아, 브라질 이런 국가들이 조인을 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강국이 사실상 다 모인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미국, 캐나다나 이런 산유국들이 별도로 있지만은 중동 지역 그리고 러시아 세계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산유국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만약 브릭스 중심의 어떤 이제 국제 결제 시스템, 국제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국제 여신 기관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경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을 유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 서유럽 중심의 IMF나 월드뱅크 이런 국제 결제 시스템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이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브릭스의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 이렇게 몰려오게 되는 거죠.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빚더미에 앉아있는 이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가나나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은 아예 서방의 이 빚을 그냥 디폴트를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신고하고 일단 서방의 금융 시스템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산하면 당연히 이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브릭스 시스템으로. 자, 서구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고 이 브릭스는 더욱더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이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국가들은 브릭스에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구의 진 빚은 털어버리고 이쪽에 오는 거죠. 서구는 어떤 형태의 이제 금융 보복, 무역 보복을 가한다고 협박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쪽과는 이제 분리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실체 그리고 무역 실체가 있는 겁니다. 무역, 마켓플레이스, 채널 플랫폼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과 단절하고 여기 와서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스리랑카나 가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인하게 된다면 글자 그대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디테일한 기사를 올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해에 있는 브릭스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 사실상 브릭스 뱅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만약 브릭스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 결제 시스템, 무역 채널, 그리고 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면 브릭스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가 IMF나 월드뱅크를 대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조인한다면은 이 브릭스가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역시 여기에 관심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많은 서구권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헨티나는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빚이 어느 정도 있는데 롤오버를 하고 이자를 갚으면서 이렇게 연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개선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미국이나 서구에 진 빚을 탕감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예 디폴트를 선언하고 새로운 어떤 금융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상해에 기반을 둔 뉴 디벨로프먼트 뱅크, 이것이 이제 브릭스 뱅크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지역 국가들이 조인하게 된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 웨스턴 서구가 이끄는 브레튼 우즈 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얼터너티브,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이제 브릭스가 만드는 시스템이 뜬다는 거죠. 자, 놀라운 일입니다. 자, 힐러리가
이 왜 카다피를 제거를 했는가? 힐러리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그 힐러리 이메일 서버가 뭐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되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즉시 닫았지만은 일부 내용들이 뭐 산지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힐러리나 당시 이제 미국이 왜 가다피를 제거했는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다피는 아프리카에서 특히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금보니제 화폐를 이제 북아프리카 통용 화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가 먼저 나섰고 그 뒤에 미국이 이제 프랑스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르코지가 무려 한 3만에서 4만 정 정도의 소화기를 이 리비아 내 반군 이제 좀 이 카다피에 반대되는 세력이 있는 지역에 뿌렸습니다. 그냥 프랑스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이 소화기, 뭐 알라봉, 슈루탄 그리고 이제 뭐 돌격용 소총, 탄환, 포탄 이런 것을 낙하산에 실어서 쫙 뿌린 거죠. 그걸 가지고 내전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이 카다피 정권은 무너지고 이제 카다피는 죽게 됩니다. 프랑스가 나섰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아프리카 내에서 프랑스 역시 일종의 공통 통용 화폐를 만들고 실제로 써왔습니다. 뭐 프랑스는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제 공통 통용 화폐를 만들었는데 물론 금보니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카다피가 금보니 뭐 금을 기반으로 한 공통 통용 화폐를 만들게 된다면 프랑스 화폐랑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프랑스는 아무것도 어떤 개런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스의 사르코지는 뭐 일단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리비아를 무너뜨리는 전면에 나서고 그 뒤에 이제 이 오바마가 다 가서 항공모함으로 지원 폭격까지 해준 겁니다. 참 골 때리는 종자들이죠. 지금 서구는 크게 떠들고 있지 않지만 이 브릭스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무서워하고 있다. 이 러시아가 SCO 상해 뭐 협력기구 그리고 브릭스 그리고 유라시아 기구 연맹 뭐 이런 것들을 긁어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 어떤 연맹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파워풀한 국제적인 이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조인을 하게 된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자, 서구를 제외하고 뭐 세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것, 러시아, 중국 포함해서 뭐 그 외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가 있습니다. 이번 러우전을 기점으로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돈입니다. 돈. 자, 미국과 서유럽은 무려 뭐 한 2천억 불에 가까운 돈을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뭔데?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주문하는 것은 나토에 가입하지 말고 중립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러시아 주민들과 함께 공생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민스크 협정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작년 4월에 휴전 협정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러시아 턱 밑에 핵미사일을 갖다 두기 위해서 계속 이제 파고들고 무려 2천억 불을 쏟아부었습니다. 제3세계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2천억 불. 가나 같은 나라는 100억 불만 탕감해줘. 파키스탄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큰데 뭐 한 200억 불, 300억 불 탕감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4억이 넘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 10빌리언, 한 100억 불이면은 부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채를 완전히 다 갚는 것은 아닙니다만 악성 부채를 해소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서스테이너블한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 금융기관들 월스트리트는 이 부채 헤어컷에 대해서 뭐 아무런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브릭스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만약에 뭉쳐지게 된다면 미국과 서유럽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막강한 지위 누리던 기축통화 흔들흔들. 그동안 미국의 달러의 지위, 뭐 기축통화의 지위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탑이 무너지듯이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2022년 말 58%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금융 제재 역풍, 원유, 가스, 비달러 결제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일극 체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전문가들은 허세를 부렸습니다. 웃기지 마, 뭐 러시아, 중국 웃기지 마, 사우디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자, 몇 달이 지나고 눈에 띄게
이 미국 달러 베이스 이 결제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통화를 선택하지 않고 뭐 위안화라든가 뭐 혹은 루블화라든가 혹은 금 다른 형태의 자산에 이렇게 이제 자기 국부를 묻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달러는 이렇게 이제 쇠퇴하고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최후 통첩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